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유어 랄프 세영강입니다. 오늘은 시험 가이드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준비하고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고 얼마 동안 시험을 봐야 되는지 채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유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구유형을 한번 찍었었는데 구유형에서 신유형으로 바꿔서 컨셉도 바꾸고 내용 바뀐 것도 또 반영해서 씁니다. 물론 C형은 그 구유형하고 그 신유형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배영, 매두는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배영이나 매두 같은 경우에 이제 청취가 많이 좀 바뀌었는데요. C형은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시험을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C형에서. 그래서 그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C형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우선은 시험 일정이에요. 2021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2022년에 보고 계시면 요 날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정도로 그죠?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죠. 3월 달에 시험이 세1까지 있네요. 모든 시험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건 세2예요. 세2만 1년에 한 번이고 나머지는 3월, 5월, 11월 세 번 다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서울에서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2는 서울하고 부산, 세0은 대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역도 좀 알아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볼 건지 먼저 보고 그 시험이 특히 어디서 보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C형이기 때문에 C형에 대한 시험을 좀 봐야죠. C형 3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일단 2월 초까지 여러분들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좀 말쯤에 이렇게 봅니다. 그죠?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형 배두도 이렇게 거쳐서 보는데 어디서 봐요? 네, 서울하고 부산에서 봅니다. 서울에서는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형을 이렇게 보는데 5월 달에는 4월 말까지 접수를 하고 5월 말에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C형은 대전에서만 있구나. 지금 서울에서 없네요. 네, C형이 이때 없어요. 왜냐하면 세2가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2하고 C형 같이 보는 5월 달에는 C형이 대전에서 있고 세2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이거 알아봐 두시고 2022년에는 또 다르겠죠. 그때는 여러분들 알리앙스 프랑시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어디서 며칠 보는지 등록일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C형만 보죠. 그래서 11월에는 10월달 중순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11월 21일 날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3개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보면 서울에서만 보시면 되고요. 부산도 그렇죠. 부산에서 볼 때가 있고 C형은 그때는 부산도 없고 인천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려면 그 전날 밤에 가서 숙소를 잡고 또 컨디션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 학생들도 대부분 이제 고급 불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C형, 세2를 보러 가는데 세2까지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건 C형까지니까 세2는 시험을 보러 자주는 안 가죠. C형을 보러 가는데 C형 보러 대전에 같이 학원 학생들이니까 학원 학생들 다 같이 가서 같이 숙소를 잡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좀 덜 외롭게 갔다 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프렌치 마스터에서 저 같이 가실 분 계세요? 뭐 이렇게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11월 달에 이렇게 뭐 보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5월 달에 보러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인가 봐. 여행도 하면서 시험도 보고 시험 보러 갔는데 여행이 안 되려나 모르겠다. 근데 기차 타고 같이 갔다 왔어요. 모두 다 부산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기준인데요. 매년 조금씩 인상이 돼요. 그래서 C형은 29만 원. 어우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토플처럼 막 토플은 좀 비싸긴 하지만 토익처럼 그냥 매달 막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거야. 왜? 비싸잖아. 그러니까 한번 시험 삼아 볼 시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셔야 돼요. 30만 원 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프렌치 마스터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좀 자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C형은
우리나라에서 세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학원이나 그죠? 사이트가 없어요. 유일하게 프렌치 마스터에서만 세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렌치 마스터에서 세형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고급 프리패스에서 세형과 관련된 수업을 또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지 30만 원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델프달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일단은 쭉 이거는 뭐 그냥 아카데믹한 표현이긴 한데 입문 초보, 그죠? 실용 구사, 그죠? 독립 구사.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 활용 단계라고 하네요. 자율 활용 단계는 800에서 850시간을 활용했다? 뭐 이거는 의미는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많이 시간을 할애했는데 잘 안 나는 사람이고 조금만 할애해도 시간이 그죠? 비례하지 않으면서도 확 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 활용 시간은 프랑스 사람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완성 단계라고 해서 이건 프랑스인들의 그런 수준까지 올려놓는 건데 세두도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분들은 제 학생들 중에는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세두 하는데 막 완벽하게 프랑스처럼 말하진 않지만 그렇죠. 거의 뭐 표현들이 프랑스 사람 같은 그런 그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세두까지는 하는데요. 세형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딸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제 프랑스 마스터 수업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세형을 공부해서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고요. 세형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배두였는데 지금은 배두는 이제 모두 다 딴다고 생각하는 건데 배두도 어려운데 불어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는 외교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죠? 어학병이라고 해서 통역병, 어학병도 그렇고 다 세형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프랑스 유학도 세형 이상 이런 식으로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형까지는 따려고 좀 노력하시면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그다음 일단 시험 구성이 되게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청취, 독해, 작문, 구술 이렇게 4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취는 녹음 자료가 2개예요. 2개. 세형이 조금 어려운 게 많아. 내용이 많아. 그렇죠? 녹음 자료가 2개예요. 2개 중에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취 내용이 긴 거는 여기 보면 최대 8분이라고 하는데 한 6분 정도, 7분 정도, 8분까지는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업 준비를 해보면서 보니까 최대 8분이라고 하는데 한 6분에서 7분 사이 이렇게 해요. 1분만 길어진 것도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긴 청취 자료를 인터뷰나 발표 강연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듣는 게 퐁스 앵떼아나 퐁스 앵프, 퐁스 퀼티어라고 퐁스 앵프 사이트에 나오는 그런 청취를 발췌해 와요. 짧은 게 아니고 긴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인터뷰나 발표나 강연들을 가지고 그대로 발췌해 온 거를 청취를 2번을 들려드려요.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으로 2번 들려드리는지는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짧은 청취가 있는데요. 짧은 청취는 그죠? 정보나 설문조사나 광고라고 해서 이런 하디오 퐁스 앵테르나시오날이라고 이게 이제 짧게 뉴스가 한 1분 30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대로 발췌해 와요. 현장 르포 같은 걸 그대로 발췌해 와서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거는 얘는 청취를 1번 들려드리고 긴 거는 2번 들려드리면서 청취가 2개의 녹음 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40분이고요. 25점 만점인데 짧은 거는 한 문제당 1점씩이에요. 그래서 뭐 5, 6점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긴 게 거의 뭐 20점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18점에서 20점. 그러니까 긴 걸 잘 들어야지. 그래서 40분에 25점 만점. 그 다음에 독해. 독해는요, 지문이 하나예요. 문학이나 신문기사. 그래서 신문기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그죠? 문제가 좀 많아요, 얘는. 주관식객관식 혼합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50분, 그 다음에 25점 만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작문. 여기서 신유형이 바뀐 게 이거예요. 별것도 아니네. 그렇지. 뭐예요? 2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인문이나 과학. 없어졌어요, 이게. 요게 없어졌어요. 2 분야가 없어지고 그냥 하나의 지문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 아니고요.
인문이나 과학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지 과학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인문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인문도 또 문학이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또 좀 편중이 돼서 의미 없다 그래서 이걸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신문 기사 가장 많이 다루는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그죠? 인데 여러 개의 지문을 읽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가 도큐먼 아, 도큐먼 두 3개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도큐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주제를 다룬 거예요. 요거를 하나의 기사로 합성하게 요걸 synthese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주어진 그 도큐먼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꽁시뇨 지침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는 시험이 2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2시간 30분짜리 엄청 길죠. 2개를 써야 되니까 25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구술은요 제시된 여러 개의 자료 똑같아요. 작문하고 구술하고 똑같은데 작문은 쓰는 거고 구술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표를 하는 엑스포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앞에서 그렇죠. 심사관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끝납니다. 심사위원과 인터뷰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서요. 시험 준비 시간이 1시간. 이 텍스트를 읽어서 여러분들 엑스포제 쓰는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시험관 앞에서 엑스포제 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이 30분. 이렇게 진행이 돼서 25점 만점입니다. C형의 내용이 정말 많지.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겹쳐요. 장문이나 구설도 도큐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도 도큐몽인데 이건 한 주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문 구술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50점. 근데 C형이 참 50점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해서 49점, 48점 막 이렇게 되고요. 붙으면 59점 막 이렇게 51점. 그래서 높은 점수를 많이 못 붙긴 해요. 여러분들이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최소 25점에서 5점을 받아야 돼. 내가 아무리 구술하고 장문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25점 맞았어도 청취를 5점을 못 맞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골고루 잘하셔야 되고 골고루 10점, 20점씩 그렇지. 요거 청취.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게 청취거든요. 청취가 안 들리거든. 라디오가 빨라서. 그래서 청취에서 10점 이상은 그렇죠. 획득한다. 이런 독해는 잘해요. 왜냐하면 읽는 건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지 한국 사람들이 청취가 안 돼요. 그래서 독해에 20점은 받아야 되고 청취는 10점 이상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시험 시간은 총 4시간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영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청취는 뭐예요? 라고 했어요. 일단은 청취는 뭘 평가하냐면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에서 뉴스, 인터뷰를 가 나와요.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France Info에 들어가면 France Inter, France Culture, France Info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긴 것들은 6, 7분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France Info에서 나오고요. 짧은 거는 Radio France International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는지 중심 내용 잡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거. 그다음에 강연이나 시사 논평을 듣고 전반적인 주제를 이해하고 논쟁사항, 항상 논쟁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뭡니까? 논쟁거리가 뭡니까? 그렇죠. 얘가 말한 게 이게 맞는지 찾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보 내용, 주제, 논쟁사항에 대해서 프랑스어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직접 쓰셔야 돼요. 포뮬레이션 재구성해서 쓰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듣기가 2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긴 지문이에요. France Info에서 나오는 긴 지문. 최대 8분이라고 했으니까 한 6분에서 7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취는 제가 많이 다뤄놨어요. 프렌치 마스터에서 달프에서. 그러니까 곡 있는 거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지문을 2번 들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어떻게 들려주는지 그 텀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인터뷰나 강연, 라디오 방송 등이 출제됩니다. 인터뷰가 많이 출제돼요. 인터뷰. 특히 앵커들이 이제 물어보면, 사회자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전문가들이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개 정도, 꼭 15개는 아니에요. 12개일 수도 있고요. 14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배점이 다르죠. 객관식은 뭐 2점짜리, 주관식은 뭐 3점짜리 이런 식으로 배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출제되고 객관식, 주관식 골고루 출제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달프는 이 지문의 분야만 그렇죠, 뽑는 게 달라지는데
델프, 배영, 매두에서는 이 주관식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되는데 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어 표현 능력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짧은 거라고 그랬어요. 2분, 3분, 2분. 프랑스, 하디오 프랑스 인터나시오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를 좀 많이 듣는 연습을 하세요. 짧은 거. 얘가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여기 하디오 프랑스 인터나시오널 그 휴대전화에서 앱에 들어가서 요거를 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뉴스가 올라와요. 매일매일. 근데 하루에 12분짜리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는데 그 12분 엄청 길잖아. 근데 그게 1분 30초짜리가 쫙 8, 7개가 같이 붙여서 나와요. 각 분야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거든요.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분야별로 쫙 10분짜리를 딱 들어본 다음에 이 주제 수업 시간에 다뤘는데 이 주제 흥미롭네. 이런 거는 여러 번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거, 스크립트가 있다는 거. 하디오 프랑스 인터나시오널 들어가면 Le Français Facile이라고 있어요.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불어라는 뜻인데 하디오 프랑스 인터나시오널이 국제방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알려주려고 스크립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2분짜리를 긴 거를 그렇지 꼭지가 한 7개 정도 있는 거 8개짜리 있는 걸 들어보신 다음에 1분 30초짜리를 짧게 그렇죠 나와 있는 거를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스크립트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연습하면 돼요. 이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쉬워. 2개에서 3개, 2개에서 3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2개가 많이 나와요. 3개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청취자를 한 번만 듣는다. 한 번만 듣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광고나 짧은 정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출제되고 속도가 빠르고요. 기자가 기사를 낭독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한 르포가 있어서 그 현장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뭐 크락슨 소리나 뭐 땡땡땡 공사장 소리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장 르포를 그대로 가지고 하디오 프랑스 인터나시오널 그대로 따와요. 실제로 시험이. 그다음에 청취자료에서는 하나에서 5개, 한 2-3개 정도 문장기가 있어요. 항상 하나의 청취에서 2개, 청취가 2개에서 3개니까 이렇게 있어서 객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건 객관식만 나옵니다. 주관식 나오는 경우는 있었어요. 지금 이제 신유형으로 가면서 주관식으로 나올 것이다. 뭐 객관식으로 나올 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었고요. 그냥 세형에서는 지문을 선택하는 걸 없앤다. 이것만 나왔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지금까지 구유형이나 신유형 똑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그냥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여기 이제 자세히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침인지 보죠. 첫 번째 질문이 길다고 그랬어. 그래서 2번 들려드리는데요. 이렇게 불어로 방송에서 나옵니다. Vous aurez 3 minutes pour lire les questions d'avant d'écouter l'enregistrement et ainsi préparer votre écoute.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라 그래? 당신은 녹음 파일이 나오기 전에 3분 동안 먼저 지문을 읽으시면 돼요. 지문이 아닌 청취니까 문제를 읽으시는 거야. 그때 되게 중요해요. 이 3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3분 동안 문제를 쫙 훑으면서 뭐를 내가 캐치해야 되는지 녹음해서 그래서 그걸 다 체크해 두셔야 돼요. 질문에 체크를 바로 하셔야 돼요. 다른 색깔 가져가세요. 형광펜 같은 거. 그래서 주제머니 누가 뭐라고 했니? 몇 분이래? 뭐 이런 것들이죠. 숫자 특히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체크해 두세요. 3분 동안 문제 그렇죠. 13문제 정도 있는 거 다 체크해서 뭘 집중해서 듣고 뭔 주제가 나오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écouter를 이제 할 거예요. Puis vous écouterez l'enregistrement. Durant l'écoute, vous pourrez prendre des notes en utilisant librement l'espace réservé sur votre copie d'examen. Colonne de droite sur la copie. 물론 여러분들에게 프렌치 마스터에서 나가는 시험 문제에는 뭐 꼴로는 일부를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요. 실제로 시험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면서 녹음을 들으면서 노트를 할 수 있는 시험지의 오른쪽에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아주 작아요. 이렇게 길게. 근데 거기다가 노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바로 옆에 노트가 있으니까 거기 시험 문제와 관련된 그렇죠, 정보를 거기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도 할 수 있다. 들으면서. 2번 들려드리니까 2번 다 노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여러분들 시험지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 옆에 이렇게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그럼 이렇게 길게 있어요. 여기다가 직접 노트를 하면 됩니다. 다음. Cependant, seules les réponses portées dans les emplacements réservés aux réponses seront prises en compte lors de la correction. 여러분들이 아무리 옆에 꼴로는 거기다 노트를 많이 해서 2번 이렇게 정답을 써놔도 여러분들 직접 문제에다 X 표시, 그죠? 꼬슈 표시해야 돼요. X. 그거만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에 반영이 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꼴로는 그 노트 테이킹 하는 거기 자리에다가 한 거는 반영이 안 된다. 뭐 당연한 거고. Vous aurez ensuite 3 minutes pour commencer à répondre aux questions. 들었어. 그 다음에 3분 동안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분 동안 처음 한 번만 듣고 먼저 문제를 표시하는데 확실한 것만 표시해야 돼. 절대로 먼저 거기다가 직접 쓰지 마세요. 그게 위험해. 두 번째 들을 때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은 것 이후에는 절대 답을 먼저 그렇죠? 엉플라스멍에 표시하지 않는다. 꼴론에다가 쓰세요. 노트테이킹 용지에다가 3분 동안 정확하게 들은 거 표시하고 그게 확실한지 두 번째 듣고 난 다음에 X 표시하세요. Vous écouterez une deuxième fois l'enregistrement. 두 번째 들려드립니다. 3분,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3분이 있는 거야. Vous aurez encore 5 minutes pour compléter vos réponses. 두 번 들려드리고 난 다음에 5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5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5분이 시간이 길어요. 듣기를 잘 들어야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문제 읽을 시간 주고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3분 주고 두 번째 듣고 그 다음에 5분을 준다는 거. 이 5분 동안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들은 거 X 표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청취는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지. Vous aurez entre 20 et 5 secondes pour lire les questions. 지문이 짧은 거는 2개에서 3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이 2개, 3개면 그 사이사이에 긴 지문이면 30초도 주는데 짧은 지문은 20초 주고 그래요. 그거는 마음대로예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초에서 50초 이렇게 문제 녹음 파일, 짧은 녹음 파일 사이사이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Puis vous écoutez l'enregistrement.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vous aurez ensuite 30 secondes et 1 minute pour répondre aux questions. 이것도 똑같아요. 지문이 좀 길거나, 그렇죠? 2분까지, 1분에서 2분 사이라고 있으니까 1분 30초가 좀 많은데요.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그렇죠? 완벽하게 한번 듣고, 한 번만 들려준다고 했잖아. 듣고 표시할 때 좀 내용이 좀 어렵거나 길면은 40초도 줄 수 있고 50초도 줄 수 있고 1분도 줄 수 있고 근데 짧으면 30초 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시간은 달라진다. 청취 내용에 따라서 청취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해예요. 독해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죠. 독해는 긴 지문이 주어져요. 어마어마하게 길지. 아주 지겨울 정도로 길어요. 한 기사인데요. 엄청 길어요. 50분이 주어지면서 기사 하나의 문제가 10개에서 13개 정도의 주관식, 객관식이 혼합해서 나옵니다. 텍스트가 긴 관계로 줄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쭉 줄번호가 있는데 그 줄번호에 맞춰서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러면 11번째 줄에서 25번째 줄까지 하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문제가에 대한 정답이 어디 있는지 거기 지문을 딱 가서 찾아볼 수 있거든. 너무 좋은 거야. 주관식으로 답할 때는 문장을 그대로 텍스트에 있는 거를 갖다 쓰면 안 돼. 재구성, 재표현. 프랑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하고.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 적극적이고 비평적으로 텍스트를 접근한다? 뭐 이거는 하나만 하는 소리야. 네. 텍스트를 잘 이해하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요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사독해어 어휘 시사청취를 많이 준비해 놓은 게 되도록이면 많은 주제를 접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독해하고 청취가 나오면 바로 듣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잘 못 들었어도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불어는요. 배경 지식이 50% 이상이에요. 실력에. 알아야지. 아무리 못담어로 어휘를 다 알아도 내용 이해가 안 돼. 왜? 지식이 없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좀 중요해서
많은 주제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사 독해하고 시사 청취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주제를 공부해 두고 어휘를 공부해 두세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불어 잘하는 지름길. 그다음 텍스트 표면적인 요소를 잘 분석한다. 제목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죠? 소제목은 이제 단락별로 올라가 있죠. 그 소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줄번호가 매겨지고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사파,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없는데 있을 수도 있고 그래픽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무슨 교통 같은 거 하면 범죄 같은 거 하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분석해서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독해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좀 잘 알아주시고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숫자에서 30%는 2분의 1인지 50%는 라부아띠에라고 하는지 33%는 뭐 토학계약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숫자를 시노님으로 동의어로 쓰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 장문 한번 볼게요. 장문은 쓰기는요 2문제가 출제돼요. 장문이 제일 까다롭고요.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생테이즈라고 합성. 두 번째는 아큐멘타시옹, 그래서 에세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생테이즈는 2개에서 3개의 지문, 대부분 2개가 나오는데 3개라고 하면 마지막을 아주 짧게 내요. 이런 정보만 그냥 딱딱딱딱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 그래서 2개에서 3개의 지문을 읽고 하나의 합성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1시간 30분가량 시간을 할애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야. 2시간 30분을 다 주거든요. 그 다음에 알아서 써. 그러면 얘는 1시간 30분, 이거는 이제 텍스트 읽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시간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30분 할애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야. 이 생테이즈의 텍스트가 2개에서 3개는 같은 주제예요. 항상 같은 주제의 내용이다. 두 번째 아규몽은 배두 장문관하고 동일해요. 아규몽은 배두에서 연습 많이 했지. 또 그런데 훨씬 더 길다. 텍스트가. 그래서 1시간가량 할애한다. 장문에서 시험 유형이 신유형에서 바뀐 게 뭐냐? 분야 선택이 없어졌다. 여러분들 고민 안 해도 돼. 얘네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일반화된 주제들이 많이 나요. 신문기사. 차라리 나은 거예요. 시세형에서. 그래서 분야 선택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는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죠. Lisez la consigne. 그래서 지침을 잘 읽으세요. Attention au nombre de mots exigés. 단어 수가 중요합니다. 네, 단어 수가 synthèse에서 넘어가면 감점이 있어서 그래요. Prenez le temps au début de votre travail de faire un plan et pendant la rédaction de votre travail et de le respecter scrupuleusement. 시간을 prenez le temps de faire un plan. 개요 짜는 거죠. 개요를 좀 짤 때 시간을 좀 할애하세요. 그 다음에 당신이 작업을 할 때, 작성을 할 때 뭐를 아주 섬세하게 그 플렁을 좀 지켜서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soyez certain de 그러면 확실하게 하세요. soyez 그럼 뭐 하세요라는 표현은 명령문이에요. bien connaître 잘 알아두세요. les règles générales de la synthèse de document 이 도큐멘의 그렇죠. synthèse 합성의 일반적인 그런 règle 규칙을 잘 알아두세요. 도큐멘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연습 문제하고 실전 문제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키세요. Gardez-vous laps de temps suffisant en fin de rédaction de compter les mots de votre produ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충분한 그런 그죠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해닥수용을 끝냈어. 작성을 다 끝낸 다음에는요. 뭐 해야 돼요? 당신이 장문한 글자 수를 꼭 세야 돼요. 세서 써야 돼요. nombre de mots라고 써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글자 수 세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찌레 나오면은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 하나로 하고 이렇게 띄어쓰기에서 한 자씩 한 자씩 하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다 맞춰서 글자 수를 항상 쓰셔야 됩니다. 글자 수가 엑시제가 생테이즈는 22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개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220개 안쪽으로는 안 쓰죠. 230개 정도 이렇게 228개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 잘 맞춰서 쓰셔야 돼요. 넘어가면 1점 깎인다. 그 다음 생테이즈는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죠? 일단 여러 개의 텍스트가 있어요. 여러 개의 기사를 읽고 핵심 내용을 잡는다. 주제는 같아요. 테마는 같아요. 그 다음 여러 개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관계를 잘 하나는 그렇죠. 예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같은 주제인데 뭐
식당 예를 들었거나 또는 호텔 예를 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그 관계를 잘 보세요. 어떤 거는 장점을 얘기했거나 어떤 거는 단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텍스트엔 객관성을 유지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테이즈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객관성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프랑스어 표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이건 당연한 거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장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 허프어밀라지용을 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의어로 쓰면서 표현을 바꿔주는 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요거 쓰면은 깎여요. 200에서 240자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작성해 줍니다. 요거 글자 수 세야 돼요. 마지막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작성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요 내용을 잘 발췌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요거까지 프렌치 마스터 달프세형에서 선생님하고 공부할 거예요. 연습 문제로. 주제가 뭐지? 재구성하는 방법이 뭐지? 이런 것까지. 각각의 텍스트에 있는 공통 정보를 잘 찾아내야 돼. 정보가 같아요. 주제가 같다고 했어. 그래서 공통 정보 잘 찾아내고 불어 표현력, 어휘, 확장, 철자, 구두점 등 정확하게 평가한다. 철자 잘 써야 되죠. 이런 것도 다 감점이니까 구두점 뻥 찍는 거, 뻥 비교 찍는 거, 두 뻥 찍는 거 이런 것도 잘 쓰셔야 됩니다. 글자 수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이에요. 모르는 건 없지. 그럼 이제 아큐몽을 볼 거예요. 아큐몽타시옹은 에세이인데요. 에세이는요. 텍스트, 그렇죠. 논리적인 에세이나 편지. 요즘에는 편지가 많이 나와요. 누구에게 뭐라고 쓰세요. 자기 의견을. 그 사람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많이 편지를 써요. 기사 또는 사설을 작성하는 문제. 요즘엔 편지를 많이 써서 편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배두처럼. 얘는 그냥 누구에게 이렇게 써요. cher 누구, 뭐 cher le ministre, cher le présiden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cher le maire. 그래서 시장에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작성할 때 수험자는 두 개의 분야가 없다. 이게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신유형에서는 장문에서도 분야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글자 수는 최소 250이니까 300개 넘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아규몽을 3개씩 제시를 하거든요. 논거를. 그래서 네블로 부몽에서 토아젠 박티까지 쓰려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 250개가 된다. 다음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장문인지 평가한다. 편지인지 에세이인지 기사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형식. 그 다음 지침을 잘 지켰는지 지침도 나와요. 시험 볼 때 지침에. 그 다음에 장문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서론 본론이 제일 중요해요. 한 줄씩 띄우셔야 돼요. 서론 쓰고 한 줄 띄우고 본론 쓰고 한 줄 띄우고. 근데 본론 안에 또 박지가 3개씩 나눠지면 거기 또 한 줄씩 한 줄씩 띄어서 선생님이 답안지로 모범 답안에서 제시한 그 구조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이 정확하게 피력된 얘는 입장을 반드시 써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생테이지하고 아규몽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술 한번 보죠. 구술은요. 프랑스어 모국어 사용자와 즉석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인이죠. 프랑스인이 아닐 수도 있고 한국 사람 중에 불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심사위원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즉석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시된 간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가 있어. 만약에 자살일에 대한 주제야 그러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 심사위원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자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자기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시사를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기사를 많이 읽고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말할 게 생기는 거야. 할 말이 없으면 아무리 불어를 잘해도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을 열거한다. 뭐 여러분들이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게 대마초 흡연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으면 좋겠어? 모르지. 일단 읽어보세요. 대마초를 합법화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견들. 그 다음에 내 생각. 대마초를 합법화시킬 때 장점, 단점 알아두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피력하면서 엑스포제를 쓰고 그거를 발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시사 문제가 있으면 장단점, 자신의 의견 이렇게 논거를 좀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라고 했어요. 일단은 말하기는요. 첫 번째 텍스트를 엑스포제를 만들어야 돼요. 엑스포제는 이제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문하고 똑같아요. 장문하고 똑같이 장문을 쓴 다음에 그거를 심사관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다음에 시험관이 질문을 해요. 그 텍스트와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인터뷰.
그다음에 두 분이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졌다. 또 좋지. 그다음에 텍스트를 분석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텍스트를 좀 분석을 하고 읽고 엑스포제를 준비한 다음에 심사위원 앞에서 저 엑스포제 20분 동안 이렇게 선생님들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엑스포제도 하고 전체가 25점 만점입니다. 두 개 다 합친 거에 엑스포제하고 인터뷰까지 합쳐서 25점 만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엑스포제는 2개에서 3개, 작문하고 똑같아요. 2개에서 3개의 텍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읽고 난 다음에 작문을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서론, 본론, 결론 그대로 구성도 맞추셔야 되고요. 작문 시험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쓰시면 됩니다. 생태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점 점수 중에서 12점은 그렇죠. 수려한 불어 표현과 정확한 문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엑스포제의 점수가 12점. 거의 반반씩이에요. 인터뷰 12, 13 또는 엑스포제 12, 13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려하게 엑스포제를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뷰가 자신이 없으면 10점 넘게 쓰려면 엑스포제를 아주 잘 쓰셔야죠. 그래서 그거 발표를 잘 해야죠. 발음 연습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읽는지 끊어 읽는 거 그 사람들 눈 보면서 하는 것도 연습하시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사와 관련된 신문이 그 텍스트가 많이 나오니까 프랑스 신문인 인터넷 뉴스 많이 본다. 이거는 시사 청취하고 시사 독해 이런 주제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를 좀 배경 지식을 공부해 두세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하는 연습은 수업 시간에 세영, 신유형 달프 세영에서 많이 다룰 거예요. 연습 문제로도 많이 다루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구조 잡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관 질문이 뭔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세영에서 그 준비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얘는 세영 그 강의 내용에는 없어요. 인터뷰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해두세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지 않고 엑스포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모범답안을 작성해 보세요. 선생님은 모범답안 작성한 거, 여러분들이 모범답안 작성한 거. 그 다음에 프렌치 마스터에는 첨삭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 첨삭을 또 받아보셔도 좋죠.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내용을 볼게요. 신유형, 구유형 있어요. 다 지금 올라가 있고 이제 2023년부터 바뀌면서 구유형과 신유형이 지금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가격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구유형, 신유형까지 다 합쳐서. 신유형은 최근 나온 이슈들만 가지고 최근 시험 패턴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좀 가장 많이 최근에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근데 구유형이라고 예전 거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은 주제. 항상 돌아가거든요. 항상 계속 인류의 영원한 숙제들이 주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와요. 온난화, 교통 문제부터 해서 범죄 문제까지.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계속 구유형과 신유형 지금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은 가격에 어마어마한 양의 주제와 그렇죠?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기회지. 일단 청취 신유형은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습 문제 5강, 실전 문제 4강인데요. 신유형은 다 실전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라고 잘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이 없는 그런 거 그냥 개념만 파악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신유형 완벽하게 다 실전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10강이라 그래서 동영상이 10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5강 네. 하나의 그렇죠? 실전 그 문제당 동영상이 3개씩이 있어요. 2개에서 3개. 왜?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하나 모든 걸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텍스트 구성부터 해서 개요부터 해서 그렇죠? 스크립트 의미 파악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한 강의 동영상이 2개에서 3개씩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교재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0강이라고 해서 동영상 10개가 아니에요. 동영상이 30개, 27개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력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1시간 반씩 하면. 그래서 제가 30분, 40분씩 잘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강의라고 해서 그 교재는 1강 하나인데 동영상은 3-4개씩 이렇게 구분을 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5개, 실전 문제 5개예요. 청취는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 재서 문제 푸세요. 거기 지침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음성 파일을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음성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시간 지침 맞춰서 2번씩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서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시고 답을 맞힌 다음에 선생님이 스크립트를 하나하나 모든 걸 완벽하게 분석해드려요.
그게 동영상으로 계속 1-1강, 2-2강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의미 파악하고 정답이 왜 그런 건지 정답까지 분석해 드립니다. 독해 총 9강으로 되어 있어요. 3부 27강이에요. 하나의 강의당 3개씩 동영상이 있거든. 엄청 많지. 연습 문제 5개, 실전 문제 5개인데 다 실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는 이 실전 문제에다가 엑제시스를 하나씩 더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해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스스로 시간 내서.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한 그 지문 의미 파악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분석해 드립니다. 정답을. 장문 총 6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6강이라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 6개가 아니야. 하나에 2개에서 3개, 4개까지도 동영상이 한 강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총 실전 문제로만 구술하고 장문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 텍스트를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장문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실전 문제가 항상 텍스트가 노규몽 누가 있는데 그 노규몽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다 의미 파악해드려요. 다 분석해드려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까지 선생님 직접 작성허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6강, 7강 동영상은 그렇죠. 한 강당 2개에서 3개씩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니까 총 구유형보다 신유형이 훨씬 더 동영상은 많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신유형. 일단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는 거기서 문법 자료나 이거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프렌치 마스터에서 모든 걸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어디서 받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강생이면 내 강의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교재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딱 들어가면 음성 파일부터 교재까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전체를 다운받을 수 있고 강별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교재를 무료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교재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죠 파일링 해가지고 교재를 하나 만드세요. 그거 갖다가 독해 자료 시간 재서 문제 풀고 용어 파악하세요. 용어 다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용어집까지 만들어놨어. 성취 문제 실제로 시간 돼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휘 자료, 음성 자료 이거 다 올려놨어요.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로 그죠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도록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합격자들은 델프 달프 합격자들은 이 프렌치 마스터를 통해서 합격을 그렇죠 하신 분들은 합격 수기 시험 수기 같은 걸 올려주시면 이 프렌치 마스터에서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려요. 커피.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해서 기분도 좋은데 무료로 기프트콘도 받고 또 합격 수기 노하우도 다른 사람들하고 전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즐거움을 좀 공유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죠? 세영을 수강하시면 이런 거를 같이 지켜가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프렌치 마스터가 여러분의 프랑스어 마스터를 이거는 정말 세영이니까 프랑스어로 정복하는 마스터 과정이네요. 마스터를 응원합니다. 알라포시했으니까 이제 강의 들으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유형, 구유형 2개 다 같이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구유형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신유형과 구유형 같이 있을 때 같이 많이 공부하면서 들어보시고 지금 올해 시험을 보겠다 이런 분들은요 신유형부터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구유형을 같이 들으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OT 여기까지. 이제 우리 알라포션 아따크 뭐 하라고요? 네, 청취부터 할 거예요? 독해부터 할 거예요? 네, 청취부터 합시다. 아따께 실브플레 시작하세요.